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한 작가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긴 하루 끝에 좋은 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날은 행복해져요. 긴 하루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무언가, 평소 즐겨보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시원한 맥주 한 잔, 푹신한 소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문학소년단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오늘, 문학소년단 3.0 제5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네, 오늘 챈들러 씨는 어디 가셨죠? 챈들러 씨가 지금 급한 일을 끝내고 오느라고 지금 저희 둘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좀 마이크 음질이 좀 좋지 않나요? 네, 뭐가 달라졌나요? 저희가 좀 넓은 공간으로 와서 비싼 돈 주고 지금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방으로 온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게스트가 두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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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 국제학부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방송사에서 미디어 경영직을 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프랑스 언어문학과고 이제 막 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겨울방학을 지내고 있는 조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하다 여기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희 노니 씨의 친분으로 여기 게스트로 오게 됐습니다. 혹시 뭐 평소에 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문학소년단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 팟캐스트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모니터링 하려고 어플을 처음 깔아봤어요. 네. 이게 첫 팟캐스트 방송이었어요. 들은 네. 게. 전 주로 영상 콘텐츠를 많이 봐서 이렇게 음성만 나가는 콘텐츠는 사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두 분에게 되게 감사한 게 지난주에 챈들러 씨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 연대생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민 씨가 생각이 나서 지난주 방송 끝나고 혹시 시간이 되냐 다음 주에 녹음하는데 올 수 있겠냐 했는데 선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또 챈들러 씨가 오셔야지. 챈들러 씨가 오면 당사자는 안 계시고. 네. 얼른 챈들러 씨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 챈들러 씨 없이 이제 내용 처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어떤 책을 읽나요? 네, 오늘은 천윤영 작가의 바늘이라는 작품을 읽습니다. 이 게스트분들이 들고 나오신 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고른 책입니다. 먼저 천윤영 작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윤영 작가는 지금 현재 여기 녹음실 근처 연남동에서 돈키호테 식탁이라는 스페인 음식점의 오너 셰프로 계십니다. 근데 이게 오늘 작가 소개가 챈들러 씨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챈들러인 척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고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스페인 말라가에서 6개월 동안 거주하셨다고 하고요. 돈키호테 문학기행으로 스페인 전역을 돌며 돈키호테와 산초가 먹은 음식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보니까 돈키호테 식당이라는 게 이런 음식을 파나 보네요. 네. 그리고 천우영 작가님은 이 식당을 열 결심을 하고 마드리드에서 4개월 동안 요리 학원을 다녔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원래 꿈은 기자셨는데요. 금융 실명제에 대한 평론 레포트를 제출했다가 교수님이 넌 소설을 써봐라 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평론 레포트를 제출했는데 소설을 쓰라고 했던 거예요. 네. 무슨 글감이 좋았나 보다. 문장이 되게 좋았거나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의 책인 바늘인데요. 바늘은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이 바늘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신 시술을 하는 여주인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읽어 말아. 네, 이 책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저 논의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는 챈들러인데 오늘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책이 짧습니다. 그 말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책으로 봤을 때는 23페이지, 그리고 이게 신촌 문예 당선작이라 인터넷으로도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읽지 말아야 할 이유 역시 짧다입니다. 스토리랄 게 따로 없으므로 상징, 비유 등이 많아서일까? 라고 적었네요. 바늘을 다른 이들은 어떻게 읽었나 검색해보면 웬걸 논문을 읽는 기분이다. 매개, 도구, 거세 등등 뭐 이렇게 써놨네요. 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 수상작입니다. 이 책은 무슨 이유가 있길래 신춘문예에 등단했을까요? 한번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 바늘, 거미, 죽음, 핏물, 성욕 뭐 이런 지친 한몸 뉘일 수 있는 따뜻한 혹은 평온한 독서를 바란다면 다른 책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읽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문신, 바늘, 고기 등 소설 속 단어의 숨은 의미를 찾는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동물 애호가 챈들러 씨의 읽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이기도 한데 아기 고양이를 건드렸죠. 여기서 이 작품에서. 네. 이 동물을 건들면 안 됩니다. 라고 챈들러 씨가 말했을 것 같아서 네, 이 작품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민정 씨는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짧아서 금방 읽기는 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무겁고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소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어떤 소설을 되게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막 좋아하는 류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전개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해요. 정말 소설 같은 느낌의 소설을 좋아해요. 그 말인즉슨 이 작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뭔가 스토리가 너무 딱딱딱딱 끊기니까 이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고 막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민 씨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읽어볼 만은 하나? 누구에게 추천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 책이에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사실 이 타투라는 소재 자체가 막 작품에 이렇게 흔히 쓰이는 소재는 아니라서 굉장히 그 부분은 신선했는데 사실 요즘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읽기도 힘든 책을 읽으면 마음이 병드는 것 같더라고요. 즐거우려고 읽는 책인데 조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니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아까 읽어야 할 이유에서 말했다시피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는 책이었어요. 처음 읽을 때는 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인터넷에서 책의 해석 같은 거를 보았는데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렇게도 읽었네? 저렇게도 읽었네?처럼 다양한 해석을 보면서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처음에 읽었던 책과 전혀 다른 책을 읽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책 자체가 조금 우중충하고 그런 해석 없이는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숨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문신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그냥 어떻게 읽었는지 읽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것이 작가가 내는 퀴즈를 푸는 일로 느껴졌다. 자, 이 시점에서 여기서 전쟁 체험실이 나왔어. 이건 왜 나온 걸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까? 내가 왠지 아름다움과 추함을 대비시키는 것 같지 않니? 나는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내 머리는 요새 돌아가기를 싫어해서 난 퀴즈 푸는데 실패했다. 단편이면 의뢰 독자가 속 시원할 만큼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지 않기에 읽으면서 전후로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해하곤 했는데 바늘은 앞이건 뒤건 궁금하지 않다. 굉장히 부정적. 네. 라고 적어주셨네요. 로맨스 형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이 작품을 학교 글쓰기 수업 때 한 번, 그리고 독서 모임 때 한 번,
독서 모임 끝나고 나서 이해가 안 돼서 또 한 번, 그리고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총 4번을 읽었는데 여전히 모르겠고 불투명하고 참 난해한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도 당선작이니까 약 19년 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학의 미래에 투자하는 신춘문예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흔히 익숙한 서사에서 되게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가는 소설가보다는 뭐 미로 또는 방탈출 설계자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거미, 뭐 문신, 고기, 대칭 이 각종 떡밥들의 향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꼭 곧대로 떡밥을 물어서 해석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작가가 의미 없이 던진 맥거핀일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과대 해석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아는 만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와닿지 않을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경민 씨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계속 언급하셨듯이 일단 은유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고 또 연속성이 끊어진 점프컷도 등장을 해서 쉽게 읽히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투를 몸에 몇 곳에 새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작품이 주는 섹슈얼한 분위기 자체에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받는 동안에 그 타투이스트랑 손님 사이에서 되게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를 실제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긴장감이 타투를 새기는 행위와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에서 비롯된 거지 그 타투이스트를 향해서 이렇게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느끼는 성적 욕망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지불하고 고통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또 참으면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고 이제 타투를 받을 때 타투이스트 앞에서 맨살을 드러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른 대상과의 쾌락을 꿈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올 여름에 어디 수영장에 가서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대상과의 쾌락을 꿈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비윤리적인 상황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약간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서부턴가 엉켜버린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글이었고 또 그 감정선을 따라가다가 제 머릿속도 좀 꼬여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민정 씨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의 그런 키워드들이 뭐 거미, 바늘, 타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무서운 소재들이어서 읽으면서 조금 기분이 막 좋아지지는 않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읽으면서 사실 적나라하고 약간 날 것 그대로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읽기에는 조금 불편한 표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간신히 읽었는데 그게 약간 반어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그런 느낌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민 씨랑 반대로 타투를 새겨본 적이 없어서 그 주인공의 상황과 기분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투샵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 않고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환학생 갔을 때 프랑스에 있었는데 거기는 타투샵이 그냥 길거리에 있어요. 근데 안에가 안 보이고 다 이렇게 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앞에를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 기묘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약간 무섭고 오히려 안에가 더 안 보여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런 감정들을 알면 조금 더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짝지어줄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경민 씨는 이 천운영의 바늘을 읽고 어떤 게 떠올랐나요? 저는 다이나믹 듀오 노래 중에 오혁 씨가 피처링한 북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가사가 굉장히 이 책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부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가사를 살짝
읽어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그러면 내 방 창문은 북쪽을 향해 있어.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아. 삭막하며 화분을 키워도 순식간에 시들시들해지잖아. 내 방처럼 나도 변해가고 있어. 좁고 어둡게 작고 어둡게. 이 어둠이 편한지도 몰라. 상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일단 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타투 시술소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좀 이렇게 억압받고 또 시들시들해지는 여자 주인공이 느껴졌고요. 이제 그 다음 가사는 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과연 네가 와줄까? 북향인 내 방, 북향인 내 방. 내 손을 잡고 어디든지 나가자고 해줄까? 북향인 내 방에서. 이 포인트에서는 또 이 뒤에 나오는 801호 남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적절하네요. 네. 그 다음 노니 씨는 어떤 게 떠올랐나요? 저는 최근에 아리아나 그랜데가 세븐 링스라는 노래를 냈는데요. 이 노래를 이제 홍보하고자 몸에 세븐 링스라는 타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구글 번역기에서 세븐 링스를 검색하고 했는데 이게 일본어로는 그 고기 굽는 화로 있잖아요. 네. 그거와 동음이의어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아나 그랜드는 몸에 작은 화로라는 타투를 해서 일본인들의 약간 웃음거리가 된 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 7윤이라는 타투를 새긴 건가요? 한자로? 네, 한자로. 그렇군요. 그냥 영어로 새기지 왜? 왜 그랬을까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일본을 좋아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 타투 지우는 거가 한 200배 아프거든요. 타투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10번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워도 남아요. 흉터가 남아요. 저 지운 걸 봤었거든요. 손가락에다 친구가 했었는데 이걸 지웠는데 흉터가 다 남아있어서 색깔만 빠지고 좀 보기 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꼭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로맨스 정신은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네, 저도 그 민정 씨가 해준 말처럼 이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요. 이 아모르 파티가 운명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모르 파티 얘기하면은 이제 김연자의 노래가 떠오르잖아요. 타투를 하실 때, 레터링 하실 때 아모르 파티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전 아닌 걸로.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것 같다 해서 레터링 타투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게 떠올라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민정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저는 소설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분위기 자체도 좀 비슷하고 문장이 짤막한 것도 비슷해가지고 이런 느낌의 소설이 떠올랐는데 이방인의 주인공이랑 이 바늘의 여주인공과 그 엄마가 살인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방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해봤습니다. 챈들러 씨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프렌즈 시즌2의 16번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피비와 레이첼의 타투라고 하는데 혹시 이 프렌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없습니다. 네, 챈들러 씨가 오시면은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챈들러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챈들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관 검색어를 네. 얘기할 때 이제 챈들러 씨의 내용을 저희가 아무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언급을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챈들러 씨가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 연관 검색어는 프렌즈였습니다. 네, 매화 그냥 저는 프렌즈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에피소드가 다 생각이 나서. 자, 어디까지 말씀하셨나요? 챈들러 씨가 프렌즈 시즌2 네, 프렌즈 16화 피비와 레이첼의 타투를 써놨는데요. 그렇죠. 프렌즈 보신 적 있으신 분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일단 16화의 제목은 The One Where Joey Moves Out이라고 그냥 조이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이 줄거리랑 상관이 없고요. 정작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다른 두 명의 주인공 피비와 레이첼이 타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피비와 레이첼이 타투를 하러 갔는데 이거 원래 피비가 레이첼 보고 우리 타투하러 가자. 이게 이제 요새 또 트렌드다 해서 데려갔는데 레이첼이 하기 싫다 그랬거든요. 무섭다고. 근데 피비가 아니다. 전혀 무섭지 않다.
이러고 데려가 놓고 피비가 본인이 무서워서 본인은 안 하고 이제 레이첼만 했다.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피비가 변명을 하겠다고 나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제 여기 점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내가 타투한 거다. 이게 지구를 새겨 넣은 거라서 자기는 온 만물을 다 넣은 거다. 너무 아팠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떠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재밌는 내용이었네요. 정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천은영의 바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인공이 이제 문신 시술자로 나옵니다. 이름이 박영숙인데요. 처음에 이제 어떤 한 남자의 이 가슴팍에다 이제 거미를 그려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은 806호에 살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처음 타투를 배운 게 이제 김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바늘로 문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하나의 줄거리는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얘기를 나누자면은 일단은 그런 배경 설명이 나오고 주인공이 이제 전쟁 기념관에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801호 남자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801호 남자는 그의 가슴에 이제 바늘 문신을 새기는 걸로 소설이 끝나는데 일단은 이게 하나의 큰 내용이 아니라 아까 경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프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나눠봐야 할 이야기가 문신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요. 흔히들 이렇게 문신하면은 각자 떠오르는 첫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난 이렇다. 혹시 민정 씨는 문신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네. 저는 문신이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느낌? 뭔가 용문신을 하고 이런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거나 이러면 좋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약간 편견 같은 게. 그래서 저는 막 온몸에 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다음 경민 씨에게 문신이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는 제가 해서 그런지 사실 뭐 그렇게 막 무거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는 그런 선입견이 무섭지 않아 라고 하고 타투를 새기면서도 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새기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내가 뭔가 선입견에 맞서는 것 같으면서도 또 굴복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 근데 이게 타투를 새길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새기면 질려요.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새기거든요. 보통 눈이 자기 시선이 안 닿는 곳에. 그래서 이제 저는 쇄골하고 쇄골은 자기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귀 여기 뒤 여기. 근데 여기 또 제가 눈알을 빼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어깨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새겼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꿀팁이네요, 꿀팁. 그리고 또 이 맥박이 뛰는 곳에다가 새기면 얘가 번져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퍼지는 거구나. 네, 번져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맥박이 뛰지 않는 곳에 새겨야 하고 또 손, 발, 귀는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또 손발 귀는 또 안 새기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주 이렇게 씻어서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비추라고 하시더라고요. 타투이스트 분들이. 그렇구나. 색깔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 거의 검정색만 하고 아니면 이제 엄마한테 혼날 거 무서운 친구들은 흰색으로도 새기거든요. 근데 그 흰색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칼라 타투가 많이 유행을 또 했었는데 또 그거는 또 변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피부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검은 타투를 새겼습니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민정 씨처럼 개인의 자유인데 막상 보면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했을 때 문신을 저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뭐 타투가 아니더라도 눈썹 문신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죠, 맞죠. 그것도 똑같은 문신인데 눈썹 문신에 대한 이미지와 타투에 대한 이미지 뭐 똑같은 타투지만 그게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맞아. 제가 눈썹 문신을 한 경력이 있는데 지금 하신 거예요? 옛날에 하고 좀 많이 지워졌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문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신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막 혐오스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멋있다. 비쌉니다. 네, 그죠? 부의 상징이에요. 네. 아, 돈 좀 있다. 네, 네. 그죠? 요런 거 레터링 하나 이렇게 짧게 새기는 거가 되게 얇은 걸로 해도 10만 원, 11만 원. 아, 진짜 비싸네. 그래서 아. 용 엄청 크게 하려면은 보통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한 조각씩 채워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비싸서. 옛날에 어떤 살인자인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몸에 용문신이 다 있어가지고 뻥이라고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비싸요. 문신 진짜 비싼 거라고. 어금니 아빠. 아, 맞아요. 이영학 씨. 이영학 씨. 또 이게 문신 부의 상징이었군요. 비쌉니다.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없었는데 방금 로맨스 정이 하는 말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봤던 거는 로맨스 정 씨가 문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문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고 하셨잖아요. 네. 문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도면 문신에 대한 긍정적인 건지 그냥 혼자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문신한 사람들 되게 멋있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면은 문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문신한 사람들이 좀 더 낫다, 좀 더 멋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닐까라고 혼자 그냥 간단하게 정신이 없어서. 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신을 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어디다가 하시고 싶나요? 발목이죠. 발목에다가 어떤 발목에다가 그거를 아직 못 정했어요. 포켓몬스터 귀엽게 하나 하고 싶긴 아니면은 프렌즈 이런 그 프렌즈 그림을 좀 귀엽게, 그러니까 네 캐리커처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하고 발목에다가. 네, 발목이 그거를 이쁘니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네. 80살이 돼서 그쵸. 네. 포켓몬스터가 좀 쪽팔리지 않나요? 혹시 뭐 민정 씨가 혹시 타투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한다면은 뭐 어디다 하고 싶은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취준생인데 제가 준비하는 직업 자체가 이런 보여지는 곳에 하면 안 되는 직업이어가지고 사실 여름에는 민소매도 있고 이러니까 어디다 할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현아 씨 문신 타투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다 하셨죠, 현아 씨가? 막 팔에도 그러니까 조금씩 레터링으로 하는데 막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가지고 저는 약간 허리 아래쪽 게 하고 싶어요. 여기 아무도 가운데? 볼 수 없는. 가운데? 왼쪽. 가운데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는 외국에서 프로스티튜트 있잖아요. 네. 매춘부들이 트램프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그들만의 이제 약간 도장 찍듯이 나는 그 직업이다. 그 직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왜 이렇게 뒷면을 봤을 때 딱 중앙에다가 약간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엉덩이 바로 위에 네네. 가운데다 하는 거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서 모양은 따로 상관없나요? 근데 이제 그 부위에다 하면은 그런 그렇게 상징.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경민 씨는 지금 3군데에다 네. 하신 건데 혹시 뭐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중독성이 엄청나요. 근데 또 이게 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같은 타투이스트한테 받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맞춰야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여기다가는 엄청 심각한 거 새겼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막 포켓몬. 귀여운 거 막 포켓몬 뭐 이런 거 새기면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설계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혹시 부모님이 반대는 안 하셨는지 그거 저희 궁금하거든요. 엄마는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 항상 그런 주의시거든요. 못하게 하면 거짓말한다. 거짓말은 몰래 한다. 네. 그래서 좋은 교육 방침이시네요. 네. 저 갑자기 생각난 게
그 흉터 가려주는 타투도 있더라고요. 네. 효린 그 씨가 얘기 저희 이미 나눈 건가요? 아니. 지금 처음 나오는 건가요? 네. 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 의미도 있는 흉터 것 같고, 위에다가. 네, 흉터 위에다 네. 이렇게 샥 해가지고 마치 무슨 그림 일부 그림인 것처럼 저도 도시재 흉터가 하나 행하듯이. 있거든요. 사실 타투를 할 명분을 굉장히 제가 흉터가 팔꿈치 하나 그 다음에 무릎 하나 해서 네 군데. 사지에 하나씩 네 군데 있거든요. 사지. 거기다가 하고 싶었는데 네 거기다 하면 또 웃기겠죠. 노니 씨는 그럼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끼나 박재범처럼 그냥 온몸에 해보고 싶어요. 파격적이네요. 온몸이요? 네.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온몸에다 어떤 무늬를 하고 싶으세요? 뭐 그럼 뭐- 잉어나 뭐 용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나요? 잉어용이요? 그런 것보다 뭐 스포츠 스타 보면 뭐 가족도 아. 문신 아. 새기고 좌우명 이런 것도 막 하도 그러더라고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좌우명 뭘로 할 거예요? 좌우명 지금 생각나는 거. 한글로 아니 보통은 남들이 못 알아보는 언어로 하죠. 그쵸. 영어 로마자 이런 라틴어. 저는 뭐 이런 라틴어로 새겼거든요. 혹시 뭐라고 쓰기셨는? 말하면 안 돼요. 네. 저는 바코드를 새기고 싶어요. 어, 이게 결제되라고. 되게 신기한 게 그 폰트 중에 바코드 폰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글로 치면 그게 아. 바코드가 떠요. 이건 딱 저만의 바코드잖아요. 오 그래서 그런 걸로 새겨보고 싶네요. 그 회사에 신기하다. 평생 이제 뽐뿌 왔어. 복종하겠다. 네. 지금 뽐뿌 왔어. 타투 뽐뿌 또 왔어. 아, 네. 로맨스 정씨는 어떤 타투 하고 싶나요? 저는 리터치. 저는 일단 눈썹 네, 리터치. 눈썹 리터치가 시급하고 그거 다음에는 저는 이제 제 등이나 어깨 쪽지에다가 저도 안 보이는 곳에 아, 날개? 네 한자로 그냥 제 이름 아, 새기고 한자로? 싶습니다. 어. 네, 그냥 나다.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왜 그 군인분들 그 뭐지 군번줄에. 군번줄에 혈액형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혈액형도 그럼 써놓으시고 혈액형 주민번호랑 같이. 네. 제가 지금 한자를 좋아해서 한자를 새기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일단 여기서 주인공이 문신을 새기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주인공이 문신을 새기면서 나는 이 작업을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다. 나에게 문신을 새기는 일이란 뭐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면 주인공에게 문신을 새기는 일이 어떤 의미였을지 한 명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신을 함으로써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문신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문신이 주인공한테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밥벌이라는 의미에서 식을 생각을 했고 문신을 하는 장소, 작업실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의식주 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민 씨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주인공이 굉장히 욕구불만인 여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기 그런 대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되게 추하다. 그래서 너랑은 하고 싶지도 않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기까지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남성들한테 성적 매력을 거부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뭐 인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욕구가 쌓인 거죠. 성욕이 쌓인 상태인데 이 바늘로 타투를 시술하는 순간만큼은 자기가 정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성욕을 그렇게 배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일종의 배출구 그런 느낌? 네. 그다음 민정 씨는 저는 이 여주인공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문신을 새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주인공이 외모적으로도 예쁘지 않은 얼굴에 뭐 말도 더듬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회에 도태되면 안 되지만 사회적 인식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약간 약자로 만들고 소외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인 문신을 함으로써 약간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약간 배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민정 씨랑 비슷하게 그냥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타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이 일상이 되게 단조롭거든요. 문신밖에 안 하고 고기 사 먹고 이게 단데 유일하게 문신을 할 때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문신이 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성욕이랑 조금 다르게 성욕 말고 폭력성을 해소하는 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공감이 갔던 게 그 문신을 새기는 작업 중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모든 컨트롤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푹 찍어 누르면 이제 이 사람은 아파하는 거고 그 과정을 즐기고 이렇게 딱 했을 때 피가 이렇게 나오고 어쨌든 그 속으로 잉크가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좀 폭력성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양이를 죽였거든요. 그런 만큼 어쨌든 그런 폭력성이 내재돼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면은 이 사람은 정말 타투를 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묘사가 그 누구죠? 김 사장. 네. 김 사장 때문에 시작한 일이긴 한데 하면서 이 타투를 해서 내가 좀 기분이 좋다라거나 이런 묘사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누가 시켜서 한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연남동 수선집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언젠가 이 지옥에서 기필코 타투를 하고 말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한 땀 한 땀 넣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해설에 따르면 고기를 먹는 행위는 주인공이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때 이거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아니 주인공이 절에서 지냈는데 왜 고기를 즐겨 먹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책에 돌짐승처럼 입가에 피를 묻힌 채 허겁지겁 먹는 것을 해치우고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전 읽으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원초적으로 성욕을 채우고 있다가 해소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고기를 손질을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해가지고 막 레시피를 연구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막 알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거가 너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고 먹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 성욕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감정을 나누고 이런 유대관계를 쌓아서 이렇게 성욕을 배출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막 억눌려 있던 성욕이 한 번에 터지면서 성욕을 막 허겁지겁 해소하고 배출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챈들러 씨의 아까 말처럼 이게 어떤 주인공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그냥 덜 익힌 뭐 피를 묻힌 채 뭐 허겁지겁 뭐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폭력적인 내면을 갖고 있다라고 묘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하게 이렇게 이 막 피 뚝뚝 떨어지는 거 우걱우걱 먹으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살이 내가 타투해준 사람들의 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지 않을까. 너무 이거 끔찍해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성욕을 해소했다. 아니요, 전 성욕 성욕이 말고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하면서도 전 계속 이 사람이 하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 언어 폭력을 심하게 하시니까 하면서도 어쨌든 스트레스를 분명 받을 거고 이 자식 내가 진짜 바늘 한번 잘못 눌리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러나 하면서 막 쌓아왔던 분노를 나중에 이제 혼자 고기 먹으면서 이게 그 사람의 살덩어리다 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네. 저는 네. 저도 약간 욕구인데 약간 성욕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사회에서 구석으로 계속 내몰아지면서 그거를 그냥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뭐 먹을 거나 뭐 그런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왜냐면 그 소설의 흐름에서 이 문장이 뭔가 걸리지 않고 그냥 후루룩 넘어갔거든요. 저는 이 문장에 큰 의미는 두고 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여주인공의 심리를 표출하지 않았을까. 네, 오늘 1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